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배열을 포인터를 통해서 다루는 그러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포인터를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자, 요거 이제 배열 요소의 형태, 배열 요소의 개수, 요거는 배열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 공간이 잡히는 거죠. 인티저가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100번지부터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요 인티저형이니까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잡힐 것이고, 두 번째는 몇 번지부터 잡힙니까? 104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얘는 108번지, 얘는 112번지, 얘는 116번지부터. 자, 최종적으로는 119번지까지 총 20바이트가 이렇게 잡히겠죠. 요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어떠한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인티저형으로 쓰인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요 요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배열의 특성상 메모리의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소, 요 놈,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값, 요거를 알면은 나머지 배열 요소의 주소값, 얘네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배열은 그 요소들의 형태가 모두 같고, 그쵸? 네.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되어 있으니까, 예,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100번지라면 두 번째 요소의 주소는 당연히 104번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세 번째는 108번지부터. 얘가 만약에 더블형 배열이었다면 100번지부터 할당이 됐다면 두 번째는 108번지, 세 번째는 116번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열은 첫 번째 요소의 뭐만 알면 주소만 알면 나머지 요소의 주소도 모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주소를 안다는 얘기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간접 참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소를 뭐 포인트에다 집어넣어 놓고 써도 되고 직접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주소에다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 요 놈의 공간들 또 값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소만 알면 즉 첫 번째 요소의 주소만 알면 배열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면 컴파일러는 컴파일 과정에서 이 배열명을 뭐로 바꾼다? 이 배열이 할당됐을 때 첫 번째 요소의 주소로 바꿔버립니다. 즉 결국 A란 이름은 뭐로 다 바뀌는 거다? 100이라는 값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배열의 이름이 A였다. 그러면 A는 뭐와 똑같은 값이 된다? 100이라는 그런 주소값하고 똑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A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다 100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A 값은 사실상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메모리 상황이 다른 거니까 100번지부터 할당됐다면 100으로 바뀌는 거고 200번지부터 할당되면 200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열명 A 가지고 자, 배열명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라고 했으니 이거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의 주소를 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간접 참조를 해가지고 모든 배열 요소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연산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뭐 A는 그냥 첫 번째 요소의 100이라는 그 값이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나머지 요소들의 주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 연산을 통해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에다가 두 번째 요소의 이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100이면 얘가 104번지니까 플러스 4를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소의 주소를 구하려고 하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104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116번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주소에다가 정수값을 더하는 연산은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연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주소에다 정수를 더하면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곱해서 더해준다? 이 주소가 가리키는 놈, 즉 이 주소가 어떠한 자료형의 시작 주소값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거.
즉 결국 A가 가리키는 놈의 A가 가리키는 것의 크기, 자 크기를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것. 자 봅시다. 그 A가 지금 100이라는 값인데 거기다 4를 더하면 104가 나오는 게 아니고 A가 가리키는 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사이즈 오브 A가 가리키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라고 했고 첫 번째 요소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 따라서 A가 가리키는 놈은 인티저형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거의 크기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 100에다가 4를 더하면 4, 4, 16 해가지고 116번지가 나온다. 자 그런데 A는 분명히 얘는 주소값이고 4는 그냥 정수값이에요. 그럼 그렇게 두 개 더해서 나온 이 116은 정수값일까요? 주소값일까요? 정수값이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얘는 주소값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즉 결국 116번지부터 119번지까지 인티저형 공간의 그러한 시작 주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배열 요소의 주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두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A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됩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A가 100인데 여기다 1을 더하면 A가 가리키는 그거의 크기는 4니까 결국은 104가 되고 얘는 두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가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를 구하려면 A에다 뭘 더해주면 됩니까? 2를 더해주면 얘가 108이 되겠죠. 네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는 A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다섯 번째는 4를 더해주면 되더라. 그럼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는 A 그 자체가 아닌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형태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A에다 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배열명 A 가지고 정수값들 차례대로 더하면서 각 배열 요소의 주소를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공간의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공간도 쓸 수 있고 값도 쓸 수 있어요. 뭐를 사용을 하면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접 참조 연산을 다 수행하게 되면 결국 뭐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각 배열 요소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10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103번지까지 이 첫 번째 배열 요소를 쓰겠다는 얘기고 얘는 104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쓰겠다는 얘기고 얘는 108번지부터 111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배열 요소들을 쓴다는 얘기지 배열 요소의 공간을 쓰거나 값을 쓰거나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뭐를 하면 대입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왼쪽에 썼으니까 공간이 되겠죠? 여기다 1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 10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에.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 20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30 집어넣어라. 40 집어넣어라. 50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첫 번째 배열 요소랑 두 번째 배열 요소랑 더해서 세 번째 배열 요소에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제로. 자, 이렇게 첫 번째 배열 요소의 값이 되는 거 더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A 플러스 1 하면 두 번째 배열 요소의 값이 되겠죠. 이걸 더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라. 자, A 플러스 2, 즉 세 번째 배열 요소에다 집어넣어라.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배열 요소의 공간으로 쓰이는 거고, 요놈들은 이제 값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주소값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배열 요소 주소값이죠. 이 배열명을 가지고 배열 요소의 모든 배열 요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에다가 플러스 5를 했어. 그럼 이 연산 자체는 합법적이에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 A가 주소값이고 100이라는 주소 거기다 5를 더하면 가리키는 거의 크기를 곱해서 더하니까 얼마예요? 12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결과는 120이 나오고 요거는 사실 12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123번지까지 자, 요 4바이트 공간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간접 참조를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공간의 값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고 내가 5를 이렇게 집어넣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50을 집어넣자. 그러면 요 공간에다가 50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간 우리가 확보한 공간이 아닌데 거기를 마음대로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이러한 연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이러한 대입을 연산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은 가능하지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배열명을 이용해서 모든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든 배열 요소를 사용을 했습니까? 첫 번째 배열 요소 쓸 때 어떻게 했어요? A 제로에다가 뭐 1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뭐 A1에다가 20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배열 요소 표현식은 사실상 뭐로 다 바뀐다? 이렇게 주소 연산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명에다가 0을 더하고 간접 참조하는 식으로 다 바뀐다. 그래서 이 대괄호는 결국엔 뭐로 바뀌는 거다? 덧셈 연산자와 괄호 연산자와 간접 참조 연산자 이 세 개가 하나의 그 연산자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게 바로 대괄호 연산자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연산자예요. 대괄호도.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인덱스를 더하고 배열명에다 그리고 괄호하고 간접 참조까지 수행하는 이러한 연산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써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쓰면은 다 이렇게 배열명을 가지고 정수값을 대해서 주소 연산을 하고 거기에 간접 참조까지 해가지고 요소들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과 이 표현은 결국 같다 다르다? 완벽하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완벽하게 같다면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써 왔던 거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어떤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공간들의 크기가 전부 같으니까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이러한 정수 연산을 통해서 또 참조 연산을 통해서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모든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배열의 어떤 그런 구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배열명을 가지고 배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배열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배열 요소 주소라고 했죠. 그렇죠? 자, 주소예요. 주소는 값이잖아요. 주소를 저장하는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열명을 포인터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포인터를 가지고도 똑같이 배열을 한번 다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A가 인티저 배열이고 A0 첫 번째 요소는 당연히 인티저형이겠죠. 그렇죠? 인티저형의 주소니까 이걸 저장할 포인터는 이렇게 선언해 줘야겠네요. 별 P 이렇게. 자, 그래서 P는 포인터인데 얘가 가리키는 건 인티저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배열명을 집어넣어서 초기화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면 P라고 하는 포인터가 몇 바이트 잡힙니까? 당연히 4바이트 잡히겠죠.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얘는 뭐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더라? A0를 가리키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P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단지 A0라고 하는 인티저형 변수 주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P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거 하나다라는 거. 뒤에 뭐 연속적으로 몇 바이트를 할당을 해서 쓸 건지 말 건지 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티저형 변수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P를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 왜? 주소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P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0을 하면 몇 번지가 나옵니까? P의 값은 100인데 100에다가 0을 더하면 100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거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되고 그걸 간접 참조하게 되면 요 첫 번째 요소를 쓸 수가 있다.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값으로 쓸 수도 있고. 10을 집어넣으면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P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얼마를 하면 1을 하게 되면 얘가 100인데 100에다 1 더하면 101이 됩니까? 그거 아니죠. P에 있는 값 100은 그냥 정수값 100이 아니에요. 주소값이잖아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료형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자, 그 가리키는 놈이 인티저형이니까 인티저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하다 보니 얼마가 나옵니까? 104가 나오고 104는 두 번째 요소의 주소가 되는 것이며 그걸 간접 참조하게 되면 결국 104부터 107까지 두 번째 요소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P 플러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3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P 플러스 3 하게 되면 네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다 40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P 플러스 4 자, 이렇게 하면 5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세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더해서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P 플러스 2 하게 되면 얘는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거기다 집어넣자. P 플러스 제로 가리키는 놈의 값이 되는 거야. 더하기. 자, P 플러스 1의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대입변선자 왼쪽에 왔으니까 얘는 세 번째 요소의 공간이 되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자, 결국 보면 배열명을 포인터가 저장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인터를 가지고도 똑같이 모든 배열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얘가 보면은 포인터 연산식이에요. 주소에다, 즉 포인터에다가 뭐 정수를 더해 가지고 또 간접 참조하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세 개의 연산, 덧셈 연산, 그다음 괄호 연산, 간접 참조 연산을 하나의 연산자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대괄호 연산자 가지고.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뭐로 바꿀 수가 있다? 대괄호 표현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P0에다가 10을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P1에다가 20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P4에다가 5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만히 보니까 P가 분명히 배열이 아니에요. 그렇죠? 포인터인데 마치 뭐처럼 쓰고 있어요? 배열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배열이란 자체가 주소 계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구조고 그 주소값을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주소값이 쓰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는 뭐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 배열명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배열명과 포인터의 차이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다면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열명은 상수가 되고 포인터는 변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A 값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배열을 내가 따로 다시 선언하지 않고선 프로그램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 값은 한번 할당이 되면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즉 첫 번째 요소 주소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A에다가 뭔가 200을 집어넣어.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상수에다 집어넣는 건 안 되는 거니까. 100에다가 200을 집어넣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니까. 자, 대입변선자 왼쪽엔 반드시 변수가 와야 된다고 했죠? 이거 안 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A 뿔뿔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거는 뭐 A에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다시 A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A가 상수인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P를 가지고는 전부 다 할 수가 있다고. P 뿔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200이 포인터라면은 200이 주소라면 P에다가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P는 뭐니까? 변수니까. 뭔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 가지고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에 30, 40, 50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초기화를 해야겠네요. 10, 20 쭉 초기화했어. 50까지. 그리고 P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P가 있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print f %o 이제 5자리 잡고 출력을 합니다. P에다가 플러스 i를 해주는 거죠. i는 0부터 4까지 증가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간접 참조하게 되면 쭉 출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복문 돌려줘야 되겠죠. i 주고 자, for i는 뭐부터?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5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자. 그러면 i가 0일 때는 p 플러스 제로니까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되고 그걸 간접 참조했으니까 가리키는 놈의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1하면은 20이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놈을 찍어라.
P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P가 가리키는 놈을 찍으면 10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10만 5번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두 번째 P가 가리키는 놈이 출력이 될 때는 20이 출력되게끔 P가 가리키는 놈 바꿔보자.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P에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면 P의 값이 100인데 104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P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104로 바뀌면서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킬 것이고, 자, 다음에 올라갔을 때 가리키는 놈을 찍으면은 20이 찍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5번 돌면은 결국엔 P가 가리킨 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10부터 50까지 찍어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다 돌고 나면은 P 플러스 1 했을 때 P가 가리키는 놈은 뭐가 됩니까? 120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 좋은데 P의 값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P가 가리키는 놈을 뭐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P가 가리키는 놈을 찍어라. 그리고 또 여기서 뭐 P가 가리키는 놈을 뭐로 바꿔라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가지고 배열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값이 포인터 값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배열명 가지고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A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A가 가리키는 놈, A가 첫 번째 요소의 주소니까 간접 참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소 출력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뭐가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쵸? 자, 이거는 A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A에다 집어넣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A는 뭐니까? 상수니까. 그래서 A 값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열명 A와 그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는 그 용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뭡니까? 배열명은 주소고 그리고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는 변수다라는 거. 그래서 배열명은 상수, 주소 상수고 이건 변수니까 배열명은 그 값이 바뀌지 않고 또 바꿀 수도 없겠죠. 그죠? 그 포인터는 그 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개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장단점이 있어요. 배열명은 항상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로 바뀌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포인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그 자신의 값을 바꾸면서 우리가 그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값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현재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가 추적을 해가면서 그러면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포인터가 배열의 중간을 가리키게끔 해서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의 일부를 부분 배열처럼 쓰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A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A 플러스 2는 몇 번지입니까? 108이 될 것이고 자, 얘는 세 번째 요소를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P0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배열의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P1 하게 되면 네 번째 요소가 되고 P2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를 P를 가지고 하나의 부분 배열처럼 쓰는 거예요. 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4 해가지고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은 동안 3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rintf로 찍자. 자, %OD에서 pi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부분 배열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그냥 배열명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 포인트에 집어넣고 쓰고 할 필요 없다. 그런데 큰 배열의 어떤 일부분을 부분 배열처럼 다루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와 포인터를 배열에 적용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정리를 해봤는데 뭐 배열을 다루는 그러한 포인터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대부분 어디에 쓰입니까? 배열을 처리하는 그런 함수의 매개 변수에 쓰인다라는 것. 자, 그 부분은 잠깐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 하기 전에 그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배열을 포인터로 처리하는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연산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스템 컴파일러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뭐 인티저나 캐릭터나 더블 같은 그런 자료형이 아니고 이거 응용 자료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자체가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포인터끼리 뭔가 더해라라든가 뭐 곱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포인터 P가 있다. 그러면 P에 대해서 무슨 연산을 합니까? 보통 간접 참조 연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가능하고 뭐 사이즈, 포인터의 크기가 몇 바이트입니까? 사이즈 오브 연산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이런 주소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중 포인터를 구할 때 포인터의 어떤 주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수를 더하는 연산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배열을 처리를 할 때 포인터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끔 한 다음에 다음 요소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포인터가 배열명을 배열명을 저장을 해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뿔뿔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P 플러스 I 한 다음에 간접 참조해도 다 출력이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P가 가리키는 놈을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P 뿔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끔 아까 이렇게 했었는데 요걸 두 개를 하나로 연산을 합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증가 연산의 후위 표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 어차피 증가 연산이 단항 연산자고 얘도 단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뭐 전이든 후이든 어찌됐든 연산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이니까 얘가 먼저 연산되는 건 맞아요. 증가 연산이.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똑같이 수행이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자, 이 증가 연산은 후위 표기니까 어떻게 해줘요? P가 증가되기 전에 값을 사용을 하죠. 그쵸? 그래서 P는 사실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게 맞는데 증가되기 전에 값인 100이 간접 참조 연산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위 표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했나요? 먼저 P의 값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음에 P가 100의 값을 가지고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P가 가리키는 놈은 먼저 출력을 하면 10이 출력이 되고 P 뿔뿔 하면서 다음 거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104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반복문 돌아서 또 P가 가리키는 놈을 찍고 다음 거로 가면 20이 출력이 되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P가 가리키는 놈을 찍고 다음 거로 가면 쭉 가는 거예요. 즉, P가 가리키는 놈을 찍고 P 뿔뿔 나중에 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뿔뿔 P, 이게 전위 표기를 사용한 경우라면 P의 값을 먼저 증가시켜요. 그쵸? 그래서 100에서 104로 증가되고 난 다음에 가리키는 놈을 찍으니까 20부터 나오겠죠. 그쵸? 증가시키고 찍고, 증가시키고 찍고 이러니까 20, 30, 40, 50 하고 마지막에는 쓰레기 값이 나오겠네요.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공간의 값을 찍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위 표기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차례대로 찍으려면은 후위 표기를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건 그냥 퀴즈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괄호를 앞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 P가 처음에 100의 값을 가지고, 자,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P가 가리키는 놈에 대해서 뿔뿔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후위 표기를 사용했어요. 즉, P가 가리키는 놈을 먼저 쓰고 P가 가리키는 놈을 하나 증가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놈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P가 가리키는 놈을 증가시키니까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11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P의 값을 증가시켜서 P가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P가 가리키는 놈의 값을 증가시키니까 얘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P는 그대로 있어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P가 바뀌진 않는다. 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P가 가리키는 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찍고 11로 바뀌고 11을 찍고 12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11부터 10, 11, 12, 13, 14, 14까지 출력이 되겠네요. 5개니까, 5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5로 증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 이걸 만약에 전위표기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P가 가리키는 놈을 뿔뿔해라 이러면 자 이런 경우에 P가 가리키는 놈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건 맞는데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얘는 출력하고 증가되고 따라서 얘는 11, 12, 13, 14, 11, 12, 13, 14, 15까지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산자를 포인터에 대해서 연산자를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배열을 다루는 포인터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연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인터끼리의 차예요. 빼기를 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포인터에 대해서 정수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수 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더하기도 가능하니까 빼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P에 대해서 내가 뭐 3을 더했다. 그리고 인티저 포인터 뭐 Q가 있는데 자 Q에서 Q는 A에서 얼마를 빼자? 3을 빼자. 그러면 자 A가 지금 100인데 3을 더하면 11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는 이제 112가 되고 얘를 가리키고 이런 상황이 되고 A에다가 자 이게 A가 아니고 P가 돼야 되겠네요. 자 P에다가 3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12에다가 3을 빼면 109가 되는 게 아니고 P가 포인터니까 3을 빼면은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빼주니까 3 곱하기 4에서 11을 빼니까 결국 1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정수를 더할 때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를 곱해서 더한다. 양수뿐만 아니라 뺄셈도 음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 정수, 덧셈이나 뺄셈 모두 가능하고 자 그런데 포인터끼리의 덧셈 이런 건 안 돼요. 또 정수를 곱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정의가 다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포인터끼리의 차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A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P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P를 다시 Q에다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P가 지금 112인 상태에서 자 Q에다 집어넣으면 Q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2가 되고 얘도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자, P와 Q가 같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P를 자, 뿔뿔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네. P를 뿔뿔하게 되면 P가 112인데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16이 되죠. 그렇죠? 116으로 바뀌고 얘가 가리키는 거는 얘를 가리키겠네요. 이렇게. Q는 네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P는 다섯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자, 이 상황에서 뭐가 가능하다? Q에서 P를 빼보자. 자, 요거는 가리키는 게 같은 그런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끼리의 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Q가 지금 값이 얼마예요? 112죠. P가 얼마입니까 지금? 116이잖아요. 빼기 116을 했어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112에서 116을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그냥 계산을 한다면. 자, 그런데 이 값을 그냥 결과값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포인터들이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로 나눠줍니다. 얘네들이 가리키는 자료형의 크기, 인티저이고 그 크기는 4니까 결국 값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거. 자, 이 결과값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Q에서 P를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Q가 P보다 어디에 있다? 더 앞쪽에 있다. 배열에. 그렇죠? 앞쪽에 있는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P에서 Q를 빼면은 당연히 1이 나와요. P가 116이고 Q가 112니까. 그러면 4가 되고 4를 가리키는 크기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는 즉 어떤 그 배열을 두 개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한 포인터끼리의 차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포인터가 배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렇죠? 그 포인터의 차, 그죠? 그 요소의 그 개수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게 뭐 양수가 나왔다 차를 했더니 뺐더니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게 뒤에 그렇죠? 배열의 뒤쪽을 가리키고 있고 뭐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게 배열의 앞쪽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그 결과값을 가지고 배열 요소들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 요소의 간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끼리의 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증가 연산자와 간접 참조 연산자를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연산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연산도 가능하냐면 대소 관계 연산자 예를 들어서 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거 관계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 연산자도 포인터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P가 Q보다 크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P가 배열에서 Q보다 위치가 뒤에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참이라는 얘기는 P가 Q보다 배열의 뒤에 요소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렇다면은 또 뭐 포인트를 이동을 해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P와 Q가 즉 같은 배열 요소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P가 Q와 같으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관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산이 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포인터에서 수행 가능한 연산은 간접 참조 연산자, 그다음에 주소 연산자, 뭐 사이즈 오브 연산자, 그리고 정수 덧셈 연산자, 뺄셈 연산자, 그리고 포인터끼리의 차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인터끼리의 덧셈 이거 안 돼요. 정수값을 곱하는 연산 안 됩니다. 포인터끼리의 뭐 나눈다든가 포인터끼리 또 정수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다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연산자, 관계 연산자도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 이외에는 연산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터에 수행하는 그러한 연산자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